삶을 보다 풍성하게 의미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혜의 향기 순서가 돌아왔네요. 오늘은 코너의 제목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 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야생화에 푹 빠져있는 어느 신문사 그 기자가 꽃 이야기를 쓴 건데요. 김민철 선임 기자가 쓴 서울 화양연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17년 전부터 야생화와 사랑에 푹 빠져서 산과 들로 쏘다니면서 꽃을 만나온 그 김민철 기자가 서울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가고 그리고 꽃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는 예쁜 책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생각을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식물학자 중 신종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학자는 50여 명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의 식물 거의 전부가 이미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알아보면 식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은 일반인의 글에는 물론 문인들의 글에도 흔하디 흔하다. 소설가 문순태는 1970년대 소설 습작을 완성하면 서울 동대문 구장 뒤편 김동리 선생 댁으로 달려갔다. 선생은 원고를 읽다가 마을에 들어서자 이름 모를 꽃들이 반겼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원고를 던져버렸다.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어? 네가 모른다고 이름 모를 꽃이냐? 호통이 이어졌다. 선생은 작가라면 당연히 꽃 이름을 물어서라도 알아야지. 끈적거리는지 메마른지 꽃잎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야지 라고 나무랐다. 자신도 농부들에게 이름을 물어가며 페랭이 꽃이라는 시를 쓴 일화도 알려주었다.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의 작가 김정한도 후배 문인들이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을 쓰면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이 어딨노? 이름을 모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라고 꾸짖었다. 선생의 문학과 생애를 기리는 요산문학관에는 선생이 손수, 익모초, 광대나물, 배초향, 꿀풀 등 식물들을 그려가면서 정리한 식물 도감이 남아있다. 대가들의 지적이 없더라도 대상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전 국민의 애송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영변의 약산 이름 모를 꽃이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인들은 몰라도 일반인들이야 꽃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식물 이름을 알고 바라보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이름을 아는 것은 대상과 아는 사이가 된다는 뜻이다. 도심에 많은 첸지, 피투니아, 마리골드, 베고니아 등 4대 길거리꽃과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7대 가로수 정도만 알아도 거리를 걸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좋은 야생화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많다. 꽃 사진을 올리면 고수들이 즉각 이름을 알려주는 사이트도 많다. 식물 이름을 아는 만큼 세상이 환해진다고 하면
좀 과장일까? 네, 오늘은 김민철 기자가 쓴 화양연화 가운데서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노? 라고 하는 글을 만나봤습니다.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처럼 세상의 모든 대상에는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의미가 탄생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주변에 많은 꽃이 있어도 꽃의 이름을 굳이 알려고 노력하진 않죠. 아, 그냥 꽃 이쁘다, 꽃 이쁘다. 어머, 보라색 이쁘네, 흰색 이쁘네, 색깔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냥 풀이고 뭐 그냥 꽃이지 하면서 스쳐갈 뿐이죠. 뭐 다행히 좀 주워 들은 말이 있어서 꽃 이름을 더러더러 안다 해도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글에서처럼 꽃의 이름을 알면 세상은 분명 알기 전과 다른 빛깔로 다가옵니다. 영변약산의 이름 모를 꽃이 아니라 영변약산의 진달래꽃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사물은 더 또렷해지고 깊어지고 향기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꽃을 좋아하다 보니 작은 그 정원도 가꾸고 계절마다 꽃들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경외감과 또 행복감을 느낄 때도 많은데요. 물론 꽃에 눈길 한번 주고 꽃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꽃 이름 안다고 밥을 먹여줘 돈을 벌게 해. 가치관을 밥 먹는 것과 돈벌이에 갖다 붙이게 되면 정말 세상은 너무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팍팍하고 고단한 인생살이에 위로가 되어주고 좀 더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꽃 이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불러주고 눈 맞춰주는 것. 그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는 얘기죠.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해서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 없다는 것이죠. 작은 풀꽃들에게도 이름이 있으니 사람에게도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요. 특히 우리 불가에서는 사찰에 법회를 보러 오시거나 기도를 하실 때 또 불공을 올릴 때 그 불공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마지막에 그 집 주소 불러주고 건명부터 곤명부터 세대주부터 순서대로 쫙 이름 호명하여 불려주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 받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의 이름을 호명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늘 부처님께 공경의 공양 올리옵니다. 이렇게 축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축원이 얼마나 무게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은 입적하신 큰 스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는데 승가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름 모를 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불자님들의 축원 하나 읽는 것이 더욱더 제 가슴에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